자, 우리 이번 시간은 회전체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우리 여태까지 계속 다각형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붙이기도 했었고요. 네, 그렇게 우리가 붙였을 때 우리가 이거를 다면체라고 했었어요. 다면체라는 그런 입체 도형으로 만들었었고, 자, 이번에는 회전을 해서 입체 도형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회전체다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뭘 회전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자, 주변에 뭐, 도자기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도자기 같은 거 본 적 있죠? 그 다음에, 뭐, 김연아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을 슉 하면서 뱅글뱅글 돌기도 해요. 네, 이렇게 보면, 자, 이거를 우리가 회전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가운데에 보면은 항상 축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축을 기준으로 우리가 회전을 시킨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회전축이라고 할 거예요, 이제. 이것도 이제 단어를 같이 약속하는 거니까 그냥, 아, 그렇구나 하면 되고, 회전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던 다각형들을 회전시켜서 만든 입체 도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 그림처럼 우리가 삼각형을 회전하면 이런 모양의 원뿔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류는 간단하게 우리가 4개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직사각형, 가장 편하게 직사각형을 회전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직각 삼각형도 회전해 보고, 그 다음에 사다리꼴도, 이제 오른쪽이 다 직각인 사다리꼴도 회전해 보고, 그 다음에 반원도 한번 회전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똑같이 오른쪽에 이렇게 회전축을 두고 회전을 시킬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얘는 꼭지점이 사실 되게 중요해요. 뭔가 회전할 때 우리가 얘가 회전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항상 꼭지점을 보고 꼭지점만 이렇게 회전한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되게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니까. 그리고 뭔가 입체 도형을 그릴 때 뒤에가 안 보인다 싶으면 우리 점선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삼각형에는 꼭지점이 하나가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돌려보면 여기 원이 생길 거고요. 여기 꼭지점이랑 이렇게 이어지면 원뿔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꼭지점이 2개가 있죠. 그래서 이 꼭지점 돌려보고 위에 꼭지점 돌려보고 여기는 가려지니까 점점점점 해서 이어주면 얘는 원뿔을 위로 자른 모양이고 이거를 원뿔대라고 해요. 자, 우리 이게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각불대라는 걸 이미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각불대 말고 원뿔을 자른 경우에는 우리가 원뿔대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원을 이제 돌리면 그냥 자연스럽게 축구공처럼 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각각 이름을 붙이면 원기둥, 원뿔, 그리고 원뿔대, 그리고 구가 되는데 그 자세한 거는 이제 뒷장에서 한번 배워볼 건데, 자, 이거에 대한 성질들을 우리가 또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다각형을 기반으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얘는 직사각형이 회전했을 때 원기둥이 되는구나. 얘는 직각삼각형일 때 얘가 원뿔이 되겠구나. 그리고 얘는 원뿔대라는 게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원래는 원뿔일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자른 경우에 우리가 원뿔대가 되는구나. 그리고 구는 반원을 회전을 시키면 축구공처럼 구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까 여기 빨간색을 회전축이라고 배웠었어요. 그리고 회전을 시킬 때 옆면을 만드는 선분, 여기 옆면에 있는 이 선분을 우리가 모선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선이 있고요. 구는 당연히 선이 없으니까 모선이 없어요. 좋아요. 여기까지 하고 하나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원기둥은 아래 그림처럼
직사각형을 회전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모선은 이렇게 옆면이 여기가 모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위에 그리고 아래 밑면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완전히 합동이에요. 그래서 이 직사각형을 회전시키면 원기둥이 생기고 이렇게 옆면, 여기 아래 있는 옆면과 두 개의 밑면이 생기더라. 이거를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원뿔은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직각삼각형을 회전을 했었을 때 이 밑면이 하나가 있고 꼭지점이 있을 때 우리가 원뿔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모선은 이렇게 높이와 다르게 이 부분을 모선이라고 한다. 우리 이 부분 한번 전에 배웠었어요. 자, 그리고 원뿔대도 같이 또 정리했었지만 마지막으로 잠깐 보고 넘어가면 이렇게 원뿔이 있었을 때 이 윗부분을 잘랐어. 그래서 남은 부분을 우리가 오른쪽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원뿔대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웃한 두 직각이 직사각형인, 그러니까 아래 선생님이 그림을 갖다 놨는데 두 부분이 직각일 때 그 부분을 축으로 해서 회전을 시키면 얘가 두 개의 크기가 다른 밑면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옆면이 생겨요. 그래서 이때 높이는 이 밑면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높이라고 하고 옆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구는 공 모양의 입체 도형이에요. 그래서 구슬이다 생각을 해도 좋은데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반원을 지름으로 회전축으로 해서 한번 회전시키면은 이렇게 구가 생기는데 구는 사실 회전축이 무수히 많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중심만 지나면 이렇게 잘라도 여기가 회전축이구나 해도 모두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구는 옆면이 이렇게 굴곡이 돼 있기 때문에 모선이라는 것을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모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더 자세한 거는 이제 뒤에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빈칸이에요. 그래서 왜 빈칸이냐면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게 아니더라도 문제에서 많은 경우가 나올 수도 있는데 회전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거나 아니면 회전축에서 조금 떨어진 사각형, 그리고 뭐 집 모양의 이렇게 생긴 모양, 그 다음에 그러면은 첫 번째 있던 친구가 이렇게 구멍이 뚫렸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구멍이 뚫렸다기보다는 회전축과 거리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를 하나씩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자, 이때 우리가 항상 꼭지점만 신경 써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꼭지점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축을 기준으로 반대쪽으로 넘어갔다가 한 바퀴 돌아서 오면 얘는 이렇게 생길 거고요. 이 뒤에 부분을 점점점점 표시를 하면 이렇게 생겼구나. 자, 오른쪽 같은 경우에 이거는 회전축이랑 떨어졌을 때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면은 이게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여기 가운데 구멍이 생겨서 구멍 같은 경우에도 안 보이기 때문에 점점점점 표시를 하고요. 이게 완성이 됐다라고 하면 이렇게 도넛 모양의 밑면, 위에 있는 밑면과 아래에 밑면을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점점점점 그려주고 구멍도 점점점점 그려주고 여기 아래에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회전축에서 조금 떨어져 있다. 그런 직사각형이다 라고 했었을 때는 이 회전축과 거리가 있으니까 구멍이 뚫리는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겠다면
꼭지점만 보고 꼭지점을 슉 돌려요. 그리고 그 꼭지점들을 이어주면 여기는 약간 천막? 텐트처럼 이렇게 원뿔이 원기둥 위에 올라가 있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첫 번째 있던 이 모양의 회전축과 조금 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 조금 복잡한 모양일 수도 있겠지만 또 어김없이 꼭지점을 보면서 하나씩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 바퀴 돌리고 여기도 한 바퀴 돌리고 그럼 여기도 한 바퀴 돌리고 자, 여기는 안 보이겠죠? 그러면은 여기도 돌려주고요. 그리고 여기 구멍이 뚫렸을 텐데 여기도 점점점점 해서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가운데에 구멍이 뚫렸어요 하는 모양으로 그려주면 되고, 자, 원래 거가 궁금하면 제가 다시 되돌려놨어요. 자, 그래서 이 모양의 친구가 회전을 하면 여기 가운데 구멍을 뚫으면서 밑면도 이렇게 조금 만들고 여기는 넓은 밑면도 만들고 해 가면서 여기 아래는 원기둥, 가운데 구멍이 뚫린 원기둥이고 위에는 각불대 모양이죠. 그래서 각불대가 가운데 구멍이 뚫린 각불대가 위에 얹어져 있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회전체의 종류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뭘 회전하든 이게 회전이 되면 회전체다 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다각형을 보고 회전체의 모양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할 때는 꼭지점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회전체의 성질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회전체의 성질은 이게 회전축에 수직으로 자른다 라는 거를 첫 번째로 보면 이 회전체의 수직으로 자른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때 생기는 단면은 항상 원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겠죠. 그래서 어떤 꼭지점을 기반으로 다 동그랗게 돌린 것들이니까 이 회전체들은 다 항상 원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회전체를 수직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평면으로 자른다. 자, 그럼 평면으로 자르는 게 어떤 것인가? 이제 보면은, 자, 그림처럼 회전축이 그 안에 포함될 수 있게 우리가 잘랐을 때 우리가 그거를 회전축이 포함된다 라고 하면서 입체 도형을 자르고 있는 거고요. 회전축을 만약에 포함한다면 그 단면은 모두 합동이다 라고 해서, 자, 이 네 가지 직사각형,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 사다리꼴, 원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그림을 여기 아래에 한번 그려봤는데요. 자,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만약에 자른다 라고 하면은 두 가지 특징을 우리가 외워두면 돼요. 그래서 먼저 이 둘은 모두 합동이다, 그리고 선대칭 도형이다 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 선대칭 도형이다 라는 거는 처음 볼 건데, 자, 이거 보면은 우리가 종이접기를 한다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접었을 때 얘가 책처럼 탁 접는다 생각을 하면 얘가 딱 합동처럼 이렇게 딱 맞겠죠. 그래서 완전히 겹쳐질 때 우리가 이거를 선대칭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어떤 선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선대칭이라고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맞긴 하지만 사실 어느 방향을 자르더라도 항상 원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오른쪽으로 아니면 세로로 자르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잘라도 항상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단면이 가장 큰 경우에는 중심을 지나게 평면으로 잘랐을 때다 라고 해서 가장
크게 지날 때는 이 원의 중심에 지날 때 가장 그 단면이 크겠구나 하고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화전체는 이 전개도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생겼나, 어떻게 조립이 되었나 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요. 자, 먼저 원기둥 같은 경우에 하나씩 해보면 사실 저기 정리된 것도 중요하지만 전개도를 왜 알아야 되냐, 그리고 전개도에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라는 거를 살펴보면 얘가 전개도를 그려보면 자, 여기서 전개도를 그려보면 먼저 밑면이 두 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 옆면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여기에 6과 8이 있어요. 이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질 때 이 6이 어디 있는지 8이 어디인지를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6은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기 때문에 딱 요만큼이 6이다 라는 거를 알아야 되고요. 자, 8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옆면의 모선 혹은 옆면의 높이이기도 해서 여기 길이가 8이다 라는 거를 우리 잊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알아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은 어디가 똑같을까? 이렇게 보면은 이 밑면의 둘레와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옆면에 가로를 구할 때는 바로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밑면의 둘레를 구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름이 12니까 12파이가 여기에 둘레 그리고 옆면의 가로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원뿔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자, 원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밑면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분해해 보면은 얘가 부채꼴로 생겼어요. 부채꼴로 이렇게 옆면이 생겼고 여기에다가 밑면이 하나가 붙어 있겠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만약에 9cm다 라고 하고 반지름이 5cm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어디에 붙어 있는 건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 여기 밑면의 반지름이 5구나. 그리고 여기 모선은 바로 여기가 이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가 9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방금 원기둥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의 길이를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의 길이는 우리가 여기에 둘레이기 때문에 똑같이 10파이다 라는 거를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얘 원의 원주다라는 거를 잊으면 안 돼요. 진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 하고 넘어가지만 잊으면 안 되고 자, 이번에는 원뿔대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자, 여기가 만약에 6cm, 4cm라고 하고 아래에 있는 밑면의 반지름이 6cm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높이가 8cm다 라고 했었으면 얘를 한번 분해를 해보자. 그러면은 이 친구는 아까 위에서 원뿔을 보면 알다시피 원뿔이 부채꼴로 생겼잖아요. 거기서 작은 부채꼴을 지웠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헷갈리지 말고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얘도 직선이 아니라 좀 더 부채꼴의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다 라는 거를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두 개의 밑면이 있는데 밑면의 크기도 다르겠죠. 그래서 하나씩 또 길이를 적어보면 4cm는 여기에 반지름의 길이가 4cm 그리고 아래에 밑면의 반지름은 6cm가 될 거고요. 아까 8cm는 여기가 만약에 9cm다 라고 하면 여기는 8cm가 아니라 9cm 모선의 길이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알려고 하는 거는 이 길이잖아요. 이 길이는 이 친구의 둘레니까 바로 해서 8파이. 그리고 여기 밑에 이 길이, 이 호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이기 때문에 반지름 곱하기 2에서 12파이. 이렇게 해서 자,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밑면 그리고 옆면의 길이를 알 수 있어야 하고요. 원뿔도 마찬가지로 부채꼴과 밑면 그리고 원뿔대도 큰 밑면, 작은 밑면 그리고 옆면까지의 이 각자의 길이를 우리 이 겨냥도 혹은 전개도를 통해서 이 서로의 대응되는 부분을 계속 인지하고 문제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회전체에 대한 개념 강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회전체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회전체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했어요. 자, 우리 아까 배웠던 회전체 중에 구 있었고요. 그 다음에 원기둥, 네, 원기둥도 있었고요. 사각뿔, 네, 사각뿔은 없었죠. 그래서 원뿔대 있었고요. 오각뿔대, 네, 그런 각뿔대는 없었습니다. 자, 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기역, 니은, 비읍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혹시 이 중에 틀린 친구가 있으면 이거를 한번 다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정육면체다 라고 하면 이 정육면체가 회전을 해서 만들 수 있나 생각을 해보면 안 되겠다는 걸 바로 알겠죠. 자, 이렇게 한번 틀린 부분에 있으면 한 번 더 그림을 보던가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평면도형을 회전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인데요. 자, 다음과 같은 평면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해서 1회전시킨다 라고 했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꼭지점을 봐야 된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꼭지점을 가지고 한 바퀴 돌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것도 꼭지점이 4개가 있어요. 그래서 4개를 한번 돌려보면 먼저 이렇게 돌아갈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구멍이 가운데 생기겠죠. 그리고 이 밖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돌아가고 뒤에가 안 보이니까 점점점점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안에 있는 이 구멍은 서로 계속 안 보이기 때문에 얘는 계속 점점점점 그려주면 된다 라고 하는데 너무 못 그렸으니까 한 번 더 그려볼게요. 좋아요. 그래서 여기도 아래로 먼저 그려준 다음에 얘도 이렇게 생기고 안에 구멍이 있다라는 걸 표현하고 이 구멍이 서로 연결돼 있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해주면 얘는 이 떨어진 직사각형이 회전을 한번 하면 이렇게 그려진다. 네, 아까도 선생님이 보여준 모양인데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중 회전체와 그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자, 우리 말을 한번 잘 정리해 봐야 돼요. 회전축을 포함하는 것과 수직이다 라는 걸 배웠었는데, 수직일 때는 다 원이다 라고 배웠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전축을 포함한다 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네모를 돌려서 원기둥을 만들었다 라고 하면 회전축을 포함한다 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잘랐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럼 문제 한번 봅시다. 자, 9를 자르면 언제나 원이 된다고 했고요. 반구는 반원이 되겠죠. 자, 반구는 무슨 말이냐면 회전에서 반구가 되려면 이렇게 생겨야 돼요. 자, 그러면 얘는 뭘 회전한 걸까요? 한번 한쪽에 있는 애만 이렇게 그려보면 4분원을 우리가 회전시키면 반구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정리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원뿔 같은 경우에는 시작은 직삼각형을 회전한 거지만 이거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이 단면을 보면 얘는 직각삼각형이라기보다는 이등변 삼각형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그래도 끝까지 보면 원기둥은 아까 오른쪽에서 선생님이 보여준 거랑 마찬가지로 직사각형이 보일 거고요. 원뿔대는 사다리꼴이 이렇게 우리 선대칭 모양으로 생긴 사다리꼴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4번 회전체의 단면의 넓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다리꼴을 직선 L을 회전하는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해서 한 바퀴 돌렸대 라고 해서
평면으로 잘랐다라고 하면 우리 아까 직선 L을 기준으로 해서 선대칭인 도형이 생길 것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똑같이 여기가 4, 여기가 6cm인 양쪽이 대칭인 사다리꼴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 한번 구해보면 뭐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구할 수 있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선대칭이라는 거를 이미 알기 때문에 이 초록색을 구하고 곱하기 2를 해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를 먼저 곱해줬어요. 그런데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위에 더하기 아래 곱하기 높이죠. 그래서 2를 서로 약분해주고 그러면은 이 넓이는 50이 자연스럽게 되고요. 얘는 넓이니까 제곱까지만 이렇게 해주면 딱 되겠습니다. 자, 우리 건널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전개도를 잘 만들 수 있는가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원뿔대 전개도, 자, 원뿔대는 일단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면 약간 이런 식으로 원뿔을 위에 댕강 자른 형태라고 했죠. 그래서 위에랑 아래랑 길이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뭐 바로 4번이다 라고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자, 회전체에 대한 이해. 자, 다음 중 회전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골라보세요 했어요. 자, 원기둥, 원뿔대, 구는 모두 회전체이다. 자, 우리 회전체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4개를 배웠었죠. 그리고 구는 전개도를 그릴 수 없다. 맞아요. 구는 평면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구 말고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은 모두 합동이다. 맞아요. 그죠? 자, 그리고 자,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은 모두 합동이다. 자, 회전축의 수직이다 라고 하면 예를 들어 원뿔대를 한번 볼까요? 원뿔대 같은 경우에는 수직으로 이렇게 자른다 라고 하면 높이에 따라서 이 원의 크기가 달라질 거예요. 점점점 아래로 갈수록 커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합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뿔대뿐만이 아니라 원뿔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래서 합동이다 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은 모두 선대칭 도형이다. 네. 그래서 포함할 때는 선대칭 도형이고 합동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또 아래에 바로 그 문제가 나오네요. 바로 합동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